짜잔. 안녕하세요. 승전대대 독서 코칭 강사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사무실 오픈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쁜 로고죠. 제가 별타쌤으로 지금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사무실에서 하니까 어때요? 되게 환하고 좋죠? 그래서 오늘 재밌는 내용으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로 변신한 것 같아요? 뭘로 변신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꽃다른, 네?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오늘은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세시대에, 시 읽는 여자 같은 느낌으로 조금 해봤는데, 어때? 괜찮습니까?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책은 한 문장이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보시면요. 제일 처음은 전철시에 대해서 또 이제 독후 활동지 같이 공유할 거예요. 그리고 작가와 책 소개 같이 드릴 거고요. 내면화 과정에서 제가 이제는 그 질문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읽으면 좋은 책, 그리고 다음 차시 책 소개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약간 피아노 소리 좀 나죠. 바로 사무실 옆이 피아노 학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뭐 끝나고 아니면 시작 전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조금 백색 소음처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차시 우리 뭐 했었나요? 물고기 얘기 되게 재밌게 했었죠. 자, 우리 지금 6차 시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 요거 스웨덴 기사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계사를 바꾼 37가지 물고기 이야기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했고요. 오늘 독후 활동지는 이거 37가지 세계사를 바꾼 37가지 물고기 이야기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시는요. 오늘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한 문장이에요. 벌써 오늘까지 하면은 이게 수업이 벌써 반이나 지나가게 돼요. 너무 아쉬워요. 그죠? 벌써 반이네요. 그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후활동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후활동지 제가 이렇게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독후활동지 이제는 이거 간추린 막 내용을 줄거리를 쓰려니까 굉장히 힘들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데 조금 이렇게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게 독후활동지가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질문 2개 정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면화 과정에서 제가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는 내용들 2가지 정도 같이 제가 공유를 하는데 그 내용만 적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 써주신 분은 굉장히 이제는 긴 내용으로 굉장히 잘 써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학식이 높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되게 많이 읽고 굉장히 박학다식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줄 그으면서 아주 꼼꼼하게 다 읽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조금 저는 와닿아서 그 부분 같이 읽어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학사를 표방하는 듯한 주제였지만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경제, 하이폴리틱스 그리고 전쟁에 관한 서술이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이분은 이제는 굉장히 좀 이 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했는데 그런 점이 좀 많았다.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이야기 많이 하셨고요. 이왕이면 저자의 전공을 살려 셰익스피어 속에 담긴 청와 대고의 의미를 읽어내듯이 다양한 문학작품 혹은 상징 문화가 담긴 의미를 실어가는 후반부의 서술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더욱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하이폴리틱스 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국제 정치 용어죠. 국제 정치 분야의 용어로 국가 생존이랑 직결되는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는 정치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건 상위 정치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반대말 같은 경우는 low politics라는 말 하위 정치. 그래서 상위 정치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국제 정치 그 중요한 주제인 국가나 안보 등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정치 형태고 뭐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는 그 약간 하위 정치인 low politics죠. 그래서 하이 low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어려운 말 쓰셔가지고 제가 잠깐 해석해 드렸고요.
저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란 정체가, 이 저자 정체가 되게 재밌잖아요. 모치 도시유키란 그 정체가, 이 사람은 뭐 역사 전공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영문학 전공자예요. 특히 영문학, 그리고 섹스피어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는 문학을 읽으면서 이 물고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해서, 그리고 그거를 곁들여서 읽게 된 역사서에도 심심치 않게 역사에 고비마다 물고기들이 등장하는 걸 발견하고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견한 내용을 차라리 썼으면 어쩌겠냐,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 보면은 조금 뭐 청어나 대구에 대한 막 생물학적인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 대신 역사랑 함께 문학에서 이들 물고기가 직접적으로나 혹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늘리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역사가 굉장히 두 물고기에 대해서 막 좌지우지 되었다, 막 이거는 조금 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장될 수도 있는데, 이야기는 그래도 흥미진진하고 좀 진지한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물고기가 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만 미쳤구나, 이 정도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요거 보시면요. 네, 요거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세상을 바꾼 물고기 이야기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세상을 바꾼 물고기가 얼마나 대단한 물고기일까? 큰 기대를 갖고 봤다. 책을 봤을 때 물고기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읽을수록 흔한 물고기가 대단한 물고기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물고기가 그렇게 중요할 수 있다니 새삼 알게 되어서 놀라웠다. 책을 읽을 때마다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즐겁다. 여전히 책 읽기는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많이 읽어보고 싶어졌다. 네, 감사합니다. 이 병영 독서코칭의 가장 큰 의의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읽는 재미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분장도 하고 좀 재밌게 좀 책이랑 친해지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좋아하는 인생 음식 말씀을 드렸는데 삼겹살 쓰셨는데, 조금 이유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 뭐 합격한 날 엄마가 사주신 그 삼겹살, 그걸 구워 먹었을 때 막 굉장히 기뻤다, 이런 좀 예를 좀 들어서 그래서 삼겹살을 좋아한다. 저는 이게 음식 이야기가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음식은 물고기. 네, 책 읽은 내용 그대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이분께서는 네, 같은 노트를 쓰셨어요. 그죠? 물고기 종교적 상징성을 살펴보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이분도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저는 써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초콜릿이라고 적어주셨고, 이제는 세상을 바꾼 음식 커피라고 그랬어요. 제가 커피 없으면 못 살아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커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잠깐 드리려고 해요. 세상을 바꾼 음식에 대해서 이제 커피는 사실은 물고기보다 제가 더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에 얽힌 역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초콜릿을 왜 좋아하실까요? 궁금해요. 그죠? 저도 약간 이렇게 쌉쌀한, 너무 달지 않은 그런 초콜릿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이트 초콜릿 말고. 그래서 초콜릿 박물관도 양평, 가평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간 적이 있어요. 그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면 세상을 바꾼 음식에 커피 적어주셨는데요. 커피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피 이야기 잠깐 제가 드리면요. 이제는 커피의 첫 발견지가 어딜까요? 에티오피아예요. 그죠? 에티오피아인데, 이 에티오피아가 어디냐면 여기 아프리카 쪽에 있거든요. 아프리카. 네, 지도를 보면 이제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위쪽 오른편에 있는 이집트랑 중등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중등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크게 있죠. 그 밑에 바로 예멘이랑 암만이 있어요. 그래서 예멘에서 바다를 건너서 보면은 바다 건너에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자면은 이집트 밑에 수단 있죠. 그 수단 밑에 에티오피아, 저희는 에디오피아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에티오피아라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에디오피아라고 해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단 밑에 에티오피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3,000년이나 된 역사를 가진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그죠? 근데 이제는 커피가 발견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 일인데요. 옛날에 이게 재밌는 얘기여서 제가 이제 커피 얘기를 드린 거예요. 칼디라는 목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염소들이 밤에 잠은 안 자고 계속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미쳤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빨간 열매를 먹고 나면 잠을 안 잔다는 사실을 이 칼디라는 목동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었더니, 아니, 힘이 펄펄 나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춤까지 막 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 기계 중에 칼디라는 기계 있거든요. 이름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칼디예요. 네. 그래서 그 커피 열매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게 열매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는 커피 체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제는 힘이 펄펄 났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목동이 이 열매에 대해서 이제는 수도원장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이거 끓여서 또 마시니까 나도 힘이 막 불꽃 나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이 막 은혜로운 얘기예요. 그죠? 이슬람 교리상 이제는 음주를 금하고 있는데 커피를 마셨을 때 이렇게 생기는 약간의 이렇게 흥분되고 이렇게 기분 그리고 또 뭐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각성 효과 때문에 이슬람교 문화가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음주를 하지 못해서 금주 때문에 더 유행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에티오피아에서 이제는 굉장히 이제는 활성화가 됐는데 그 여행을 왔던 사람들이 커피 맛을 보고서 그 씨앗이랑 그 커피 체리 씨앗이랑 그리고 그 묘목을 가지고 가려고 했대요. 그러면 이제는 독점이 안 되니까 에티오피아 왕이 그거를 금지했어요. 가져가지 마! 한 거죠. 어쨌거나 이제는 팔기는 팔아야 되니까 묘안을 내서 콩을 볶아가지고 해외에 일단 수출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콩을 볶았는데 볶으니까 더 맛있고 좋아가지고 그 후로 커피 콩을 로스팅해서 마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죠. 어쨌거나 하여튼 초기에는 커피 콩을 이렇게 볶지 않고 그 열매 자체를 끓여서 마셨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열매를 그거를 으깼다는 얘기도 있어요. 으깨서 설탕이랑 섞어서 비상식량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커피 씨앗이랑 이거 묘목의 반출을 막으려는 나라들과 막으려는 나라와 그리고 그거를 훔치려는 자들의 나라 이야기도 사실은 커피 역사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커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는 다음 시간 독후활동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음 편이죠. 다음 편은 네, 한 문장 김원 시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